이제 모든 학생이 슬럼프가 다 있잖아요. 네. 그리고 아까 처음에 업다운이 좀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네. 거의 롤러코스터적인 그런 부분이 약간 있었던 것 네. 같은데 슬럼프가 있었다면 언제였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극복을 했는지 그걸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뭐 내신 부분 쪽에서는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학년 2학기랑 2학년 2학기 때 이렇게 많이 슬럼프가 왔는데 근데 결국 수학 때문에 슬럼프였잖아. 수학 2학 아니 1학년 2학기 때는 다른 과목들이 다른 과목 때문에. 전반적인 과목들이 대부분 슬럼프가 왔고 2학년 2학기 때는 수학 때문에 좀 수학의 슬럼프가 좀 왔었는데 여기서 명확해야 될 게 우리 이지혜 원장님은 정말 열과성을 다해서 잘 네, 가르쳐주시는데 맞죠. 네가 못한 거지?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아니, 어쨌든 저는 네. 이런 슬럼프를 겪기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네. 내신 슬럼프는 그냥 저는 그냥 계속 그냥 열심히 공부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그냥 저는 슬럼프가 왔을 때 그냥 제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서 그냥 공부량을 더 많이 했었거든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 탓이다 뭐 이렇게 내 탓이요. 원래 자기 탓은 아닐 수도 있지만 저는 제 탓이라고 생각을 하고서 그냥 계속 열심히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외부적 네. 요인에 찾는 게 아니라 네. 결국은 공부는 내가 하는 건데 네. 내가 뭔가 미스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됐다라고 네. 스스로를 계속 이제 단금질을 한 거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러면서도 이제 잘못된 부분은 찾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걸 찾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스스로 그냥 혼자서 뭐가 잘못됐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내신 준비를 했던. 그게 되게 중요한 게 네.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프로세스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어디가 잘못됐는지를 알아야지 거기 펑크난 거를 내가 떼볼 수가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를 모르면 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우리 규민 학생이 어떤 어릴 때부터 독서 활동을 통해서 어떤 상황의 문제점을 파악을 할 때 되게 분석적이라는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프로세스에서 어떤 지점에 어떤 포인트에 뭐가 잘못된지를 찾아내고 그거를 생각하는 힘이 있으니까 스스로 자기 주도적으로 그거를 해결을 했던 거예요. 그게 제가 볼 때는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육관왕의 비밀이 아닌가 나름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어쨌든 슬럼프가 있을 때 결국은 원인을 찾고 네. 해결 방법을 찾고 노력했다 이거네요. 아무래도 그렇게 했죠. 그렇군. 그 수학 슬럼프가 있었을 때 우리 이재 원장님한테 이제 질문다고 뭐 얘기했을 때 뭐라고 많이 말씀을 원장님이 좀 해주셨나요? 아, 규민이한테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대충 해 뭐 이렇게 또 그니까 이거 대충 해. 그러니까 너무 너무 집착하지 말고 집착하지 말고. 그러니까 문제를 풀다 보면 풀릴 수 있는 문제, 안 풀릴 수 있는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지금 규민이가 얘기하듯이 본인이 분석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봐라. 그런 문제들.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해서 바로 풀어준 것보다는 다시 한번 규민이한테 너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안 되면 그때 다시 체크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해줬던 게 오히려 규민이한테는 더 효과적인 것 같은 거. 그렇죠. 그 부분은 이제 보통 학생들이 그런 게 있잖아요. 뭐가 요만큼만 생각하고 보통 이만큼 생각할 수 있는 학생이 요만큼만 생각하고 안 풀린다고 그래가지고 곧바로 막 해설지 보고 선생님한테 막 질문해서 빨리 답을 알려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죠. 네, 그렇죠. 그럼 그렇게 알게 되면 그때는 좋으나 지나고 나면 내가 성장할 길이 없어. 맞아요. 그렇죠? 수학 부분에서는 그게 최고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국어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질문을 했을 때 얘가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얘는 요것밖에 생각을 못해. 그러면은 알려줘야 돼. 얘는 왜냐면 이상을 생각을 못하니까. 근데 이 학생은 충분히 여기까지 생각할 수 있는데 요만큼만 생각하고 알려달라고 하면 그건 학생의 생각의 힘을 막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때 이제 선생님과 학생의 이제 밀당이 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바둑으로 예를 들면 바둑이 혹시 조훈현 프로기사 아세요? 아, 네, 알죠. 이창호 아세요? 네. 이창호, 그러니까 조훈현 프로기사의 유일한 제자가 이창호 구단이에요. 근데 이제 기자가 물어본 거죠. 조훈현 기사한테. 이창호 프로기사랑 뭐 특별히 가르친 게 있느냐. 그러면 조훈현 기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침에 나갈 때 뭐 하나 이렇게 툭 던져주고 새벽에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때까지 이창호 기사가 혼자 이제 타는 거야. 그리고
가끔 가다가 너 그거 아니고 그냥 여기다 이렇게 놔야 돼. 예, 그거밖에 없었대요. 일일이 계속 가르친 게 아니라 이창호 기사한테 스스로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많이 준 거지. 예, 그리고 이제 가끔 가다 지도 대국 한번 두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이창호 기사가 스승의 이제 조은현 기사를 넘어선 건데 어쨌든 공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스스로 생각하는 그래야만 이제 분석하는 힘도 생기는 거고. 네. 그렇군요. 이제 평소에 이제 공부하다 보면 아까 슬럼프도 있었지만 스트레스 어떤 식으로 많이 해소를 하나요? 스트레스 물론 오늘처럼 이렇게 뭐 머리 파마도 오늘 처음 한 거지만 스트레스 해소는 스트레스는 이제 고3 수험 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수능 거의 한 이제 원서 쓰고 나서부터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었는데 저는 이때 해결했던 방법이 일단은 많이 먹었어요. 진짜 닥치는 대로 먹었던 것 같아요. 밥도 많이 먹고 단 것도 되게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몸이 자꾸 요구하는구나. 네, 정신적으로도 피곤하고 육체적으로 피곤하니까. 네, 엄청 피곤해서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저는 그 다음에 많이 했던 게 정말 제가 평소에 게임을 많이 해가지고 저는 게임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스트레스 풀 때. 물론 이게 매일매일 하는 건 아니고 제가 이제 기숙 생활을 하다 보니까 주말마다 집에 가게 되는데 평일에는 5일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하고 2일 동안은 쉬는 느낌으로 그때는 최소한의 공부만 조금 감유지 정도로만 그렇죠. 감유지 이렇게 해야 되니까. 공부를 하고 나머지 시간은 그냥 죽어라 게임만 했던 것 같아요. 좀 특이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저는 그런 식으로 이제 5일 동안 열심히 하면 이게 지치니까 2일 동안은 약간 유지만 하면서 그렇죠. 최대한 놀고 나면 이제 일요일 저녁이 되면 이제 생각이 딱 들어요. 아 진짜 공부해야겠구나. 내가 놀았으니까 이만큼. 딱 들어요. 저는 그게 원동력이 돼서 5일 동안 다시 공부를 하고 2일 동안 쉬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이클을 돌리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또 중요한 포인트. 이제 우리 또 오해하는 학생들이 예. 또 엄마한테 봐봐 우리 저 규민 선배도 게임 많이 했다잖아 엄마. 근데 중요한 건 이틀 동안 게임을 정말 죽으라고 하기 전까지 네. 5일 동안 공부를 죽으라고 했잖아. 그쵸 그때는 정말 그러니까 결론은 할 때 하고 놀 때 논다. 네, 딱 그 그걸 애매하게 이제 학생들이 알아야 되는데 네. 그냥 노는 걸로만 생각해.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이거죠. 할 때 해야 되는데 할 때도 안 하고 놀 때는 더 놀고 네. 이런 애들이 있으니까 문제죠. 중요한 거는 할 때 하고 놀 때 놀다. 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선을 확실하게 지키는. 아까 이제 게임을 즐겼다고 했는데 네. 어떤 게임을 주로 많이 했어요? 저는 흔히 학생들이 많이 하는 게임 중에서 뭐 롤 같은 거 진짜 롤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롤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 네. 단계가 어떻게 돼요? 단계요? 뭐 있잖아. 실버도 있고 골드 뭐 플래티넘이었던 것 같아요. 플래티넘이면은 골드 한참 위에 아니에요? 바로 위에. 바로 위에? 네. 그럼 실력이 좀 상당했던 거 아닌가? 게임도 열심히 했구나. 보니까 상위 한 7, 8% 정도 되는 것 같던데요. 주말에 열심히 한 거. 주말에 열심히. 게임도 상위 7, 8%. 네. 내신들 상위 거를 좋아했어요. 글쎄요. 뭘 하든 항상 10% 안에 드는구나. 아니 좋은 거예요. 그렇죠.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니까. 네. 그래야지 미련이 안 남지. 맞죠. 그러니까 이틀 동안 열심히 게임하고 다 쏟아내니까 그 다음에 일요일 저녁이 되면 내가 또 이제 해야겠다. 충분히 이제 배터리 충전을 했으니까 이제 이 충전한 걸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되는 그쵸. 거잖아요. 그렇게 그렇죠? 이렇게 돌아가죠. 그게 결국은 육관왕의 비밀이 됐던 거고요. 우리 규민 학생이 중학교는 어디 나왔죠? 중학교는 사대부 중. 충대 사대부주. 네. 거기에서도 이제 좋은 성적을 거뒀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네. 그러면 이제 특목 자사고 또는 뭐 옆에 있는 뭐 자공고나 이런 데를 생각을 한 번씩 해보잖아요. 네네. 근데 특별히 그런 데를 가지 않고 일반고를 지원한 이유는 뭔지.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지망이 청고. 청주고등학교잖아요. 이거는 이제 청주고 관계자분이나 또는 청주고 후배들이 보면 되게 좋아할 말인데 일지망을 보통 서울대학교를 생각했던 중학교 때 상위권 학생들은 보통 이제 청주고가 아닌 이제 특목 자사고 또는 뭐 다른 네. S고나 뭐 이런 걸 좀 생각을 하잖아요, 남학생들은.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일반고 그리고 또 청주고를 생각했던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사고랑 특목고에 가서 제가 잘할 자신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잘할 자신이 없었어요, 그냥.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자신이 없었어. 좀 안 좋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제 주변에서 중학교 때 특목고를 가는 친구들을 보면 다들 그냥 대단하고 좀 빵빵한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때 고등학교 원서를 쓸 때 이런 애들도 있고 더 엄청난 애들도 있는데 굳이 거기를 가서 좀 바닥을 찍을 바에는 차라리 일반고를 가서 좀 열심히 해서 좀 좋은 성적을 받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전략 또는 그런 생각이 결과론적으로 보면 네, 수시 6관왕의 어떤 그런 토대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규민 학생과 중학교 때 비슷한 성적이거나 규민 학생보다 더 잘했던 학생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학생들 지금 이제 입시 그 결과가 나왔을 텐데 네. 물론 아직 정시 결과는 아직 안 나왔지만 네. 대부분의 재학생들은 수시에서 판가름이 나니까 그런 거를 이렇게 봤을 때는 내가 특목자사고를 가지 않고 그 다음에 청주고를 지원한 거에 대해서 규민 학생이 100% 잘한 선택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저는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본인이 선택한 건가요? 네, 저는 제가 선택을 했어요. 이 엄청 중요한 내용이 그렇죠. 부모님들에 의해서 학교가 선택되면 학생들이 적응을 못해. 네,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일 이제 부모님들도 뭐 이제 자식이니까 어느 정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은 본인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학생이 하고자 하는 그거를 존중해 주는 게 평소에 그럼 이제 부모님께서 우리 규민 학생의 의견이나 이런 부분 부모님께서는 그 공부 관련된 부분은 네가 제일 잘하니까 네 선택을 존중을 하겠다는 한번 선택을 해보는데 좀 힘들 때는 얘기를 해달라라는 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공부에 관해서는 네가 알아서 해라 어떤 그런 약간 전적으로 네가 부모님들이 약간 저희 부모님은 교육자 분들도 아니시고 이런 분들이라 약간 약간 저 거의 입시도 몰랐고 고등학교 관해서도 그렇게 좀 많이 알고 있는 부분이 적으셨던 분들이고 저도 물론 그랬고 그래가지고 어머니께서 그때 말씀을 해주시기로는 네가 공부 관련된 거는 어차피 네가 하는 거고 네가 결국 하는 거기 때문에 네가 한번 판단을 해서 어디 있을지 좀 정해봐라라는 식으로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딱 생각을 해서 청구에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었어요. 오늘 파마는 누가 선택한 거예요? 파마는 거의 반강제로 그러니까 공부는 내가 스스로 선택하는데 파마는 부모님이 하신 대로 어떻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예, 만족은 합니다. 만족해요? 그러니까 공부 이해는 부모님들이 다 선배니까 네. 선배님들 말을 잘 들면 네, 그쵸. 그거는 잘 나온 것 같아. 잘 나왔어요. 파마는 반강제 한 걸로 하지만 잘 나왔다라는 걸로. 네. 예, 그렇군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예비고일 과정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우리 규민 학생도 그 과정을 겪고 왔는데 예비고일 학생들을 위해서 예비고일 겨울방학 때 어떻게 학습 계획을 짜고 어떻게 실천을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주세요. 예비고일이라고 하면은 사실 이건 뭐 예비고일일 수도 있고 예비 뭐 고2, 예비 고3일 수도 있는데 예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때가 겨울방학이잖아요. 그렇죠. 이 겨울방학 때 학습을 할 때는 저는 수학이랑 영어를 좀 집중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국어는 왜 안 한 거야? 그 국어 같은 경우에는 워낙 기본이 돼 있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국어는 이게 단기간에 이게 좀 국어 같은 경우에는 좀 축적되는 지식이다 보니까 이게 막 겨울 방학에 딱 잠깐 반짝한다고 이렇게 승률하게 확 오르는 건 그렇죠.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국어도 저는 어느 정도 풀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수학이랑 영어를 되게 선행도 선행이지만 물론 선행해서 내가 만약에 예비 고1 때 배울 수학 상하를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예비 고1에서 수학은 저는 중학교 수학을 다시 점검을 하고 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되게 중요한 포인트네요, 원장님. 네. 중학교 수학을 네. 한번 점검하고 근데 네. 중학교 수학 다 점검하는 것보다는 네. 도형 파트만 점검하면 도형 파트 가장 좀 까다로운 아니 안 기초가 배우기 때문에 안 배우니까. 네. 근데 이 도형 파트가 중학교 때만 나오고 고등학교 때는 많이 쓰이는데 또 알려주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3인데도 그 도형의 성질을 몰라가지고 못 푸는 문제를 못 푸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중학교 도형을 알려주는 그 인터넷 강의가 되게 유명할 정도로
이게 대부분의 학생들이 중학도형을 몰라서 이렇게 문제를 많이 못 풀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학교 과정 중에 복습하는데 전체는 아니지만 네. 도형 파트는 제대로 해야 된다. 도형은 진짜 중요한 거 같아요. 그렇군요.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도형 이외의 것은 고등학교 상하에 다 다 나오니까 1학년 때. 도형은 안 나오니까.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수달 닉네임 이전에 원래 닉네임이 도형 도형 이재호 선생님이었거든요. 닉네임이 도형이었어 도형. 아 진짜요? 이도형 이렇게 불렸는데 예. 그만큼 도형을 강조하시니까. 예. 중요해요. 그렇군요. 어쨌든 예비고일 때는 수학과 영어를 위주로 공부를 많이 했다. 네. 그런 국어도 거네요. 해야 되겠죠. 네, 국어 네. 규민이가 국어 쪽에 워낙 강해가지고. 규민 학생이 어릴 때부터 독서 활동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독서 활동이 잘 돼 있어서 기본적으로 독해력이 쌓여 있는 학생은 상대적으로 본인이 좀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그 과목을 더 공부를 하게 되죠. 그쵸, 그렇죠? 아무래도. 네, 그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까 비교과 때 좀 더 확장해서 좀 물어보려고 했는데 네. 동아리 활동을 어떤 거를 했는지 구체적인 뭐 동아리명을 얘기해줘도 좋고. 네, 아무래도 1, 2학년 때 독서 관련 동아리를 했다고 했는데 1학년 때는 그 독서한 내용을 토대로 이제 여행지를 짜는 그런 동아리를 해서 직접 여행도 가보고 하는 그런 동아리를 했었고 2학년 때는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가 터지다 보니까 그렇게 밖에 야외 활동 관련 동아리는 못 하게 되어서 못 하게 되고 또 대부분의 동아리가 이제 개설이 되지 못해가지고 네. 하고 싶었던 동아리를 하지 못하고 이게 독서 토론 동아리를 가서 이때도 그냥 책을 읽고서 독서 토론을 하는 거를 했고 3학년 때 돼서야 이제 심리학 동아리를 가서 기본 이제 심리학 관련 그 활동이나 아니면 그 직접 그 상담에 관련된 그러한 검사 같은 것도 배워보고 이게 용어 같은 것도 배우면서 심리학 용어도 배우고. 네. 그래서 이제 또래 상담 뭐 이런 부분도 약간 상담 관련 그렇게 기법 그런 걸 배우긴 했는데 상담은 실제로 해보지는 못했고 왜냐면 고등학교 3학년 때는 동아리 활동이 굉장히 그렇죠. 적고 제한적이니까. 네. 그렇죠. 조금 그런 부분이 어쨌든 1, 2학년 때는 독서 토론 네. 위주로 그다음에 3학년 때는 이제 전공 관련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독서 토론을 했던 부분이 분명히 모든 과목 공부에 도움이 많이 됐었을 것이다. 특히 이제 국어 파트 또는 네. 사회탐구 파트 그렇죠. 그다음에 영어 같은 경우에도 해석을 해놓고 그 해석을 해놓은 상태에서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는 학생들 많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독서 토론이 전반적인 학습에 영향을 끼친 것도 굉장히 많다고 좀 네. 생각을 해요. 그걸 서울대학교 입학 사정관들이 점수를 좀 많이 줬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러니까 어렸을 때 독서 많이 하고 네. 네. 바둑더라. 네, 바둑도 좋죠. 네, 그렇군요. 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청주 지역 일반고 학생들 중에 우리 이규민 학생처럼 상위권 대학을 목표로 하는 후배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특히 이제 문과 학생들, 네.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두 개로 나눠지잖아요. 스카이냐, 의치학이냐 그쵸. 그렇게 나눠지죠. 근데 문과는 서울대가 최고 정점이 제일 서울대학교니까 우리 이제 문과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이게 일반고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부분의 친구들이 수시로 많이 대학을 갈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수시 전형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서 전략을 짜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중에서 이제 자사고나 특목고 애들은 아무래도 물론 좋은 내신을 따는 친구들이 있기에 있겠지만 그게 본인이 될 거라고는 좀 생각을 좀 안 하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일반고에서 이제 딱 입학을 하면 1학년이 될 텐데 이때는 정시한다고 하지만 이때는 무조건 일단 내신을 챙기고 내신을 챙기고 내신을 공부를 하면서 내신 성적을 쌓고 만약에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가장 좋은 건 결국 계속 내신 공부를 해서 내신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서 스카이를 노리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만약 자신이 정말 안 되겠다 싶어서 이게 정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아마 근데 일반고에서는 이제 선생님들이 아마 정시를 많이 못하게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애들이 수시를 하는데 혼자 정시를 하면은 선생님들의 지원 같은 것도 아무래도 좀 적고 그렇지. 분위기도 안 맞고 분위기도 이게
수시 지원하는 친구들은 이게 최저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최저가 없는 애들은 수시 붙으면은 그냥 그날부터 학교에서 그냥 노트북 피고 그렇죠. 넷플릭스 보고 이렇게 해서 분위기가 진짜 안 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정시 준비하는 친구들이 힘든 부분이 있고. 어쨌든 네. 일반고 재학생들은 수시로 승부를 걸어야 된다. 네. 근데 이제 그렇죠? 수시를 승부를 걸 때도 이게 스카이를 지원할 거면 최저 등급이 그렇죠. 가장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고려대학교가 이제 아무래도 내년부터 이제 최저가 3합6으로 내려간다고는 하는데 이 3합6도 3합5나 3합6도 못 맞춰서 내신은 되게 1.12 되는 친구들도 고대 3합5는 많이 떨어지거든요.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최저에서 승부를 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신과 수능을 병행해서 공부하는 학습이 정말 중요하다고. 그렇죠. 스카이를 생각을 노린다면 수능 최저를 맞춰야 되는 부분이 네. 3합 5라고 하는 부분이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결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이과 쪽으로 얘기를 해보면 충북대학교 의예과 지역인재 전형의 수능 최저가 3합 5예요. 그만큼 3합 5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네. 물론 이과 문과가 다르겠지만 문과는 수학에서 핸디캡이 있잖아. 네, 그렇죠? 아무리 잘하는 학생도 수학에서 1등급 맞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그럼 수학을 2등급을 깔고 간다고 하면 영어하고 그 다음에 국어, 그 다음에 탐구가 있는데 그 3합 5를 맞추거나 또는 3합 6을 맞추는 것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네, 이규민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내신과 그 다음에 수능 최저 그리고 스카이나 이런 쪽을 생각을 한다면 나름대로 어떤 비교과 학종을 생각을 한다면 그거에 대한 준비도 잘해야 되겠고 그렇죠? 네, 그렇군요. 네. 자, 오늘 사이다 토크는 2022년 한 해를 힘차게 출발하자는 의미에서 꿈과 희망과 관련한 수험생 입시 성공 사례라는 주제로 2022학년도 대학 수시 모집에서 서울대 사회학과를 비롯해 무려 6관왕의 타이틀을 갖고 있는 청주고등학교 3학년 이규민 학생을 초청해서 스카이를 희망하는 학생들 그리고 상위권 대학을 희망하는 학생들 공부를 잘하고 싶은 학생들을 대신해서 우리 사이다 스쿨이 궁금한 모든 것들을 질문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구독자분들에게 매우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입학 준비로 여러 가지 할 게 많지만 우리 수달 이재호 원장님의 부름에 주저없이 흔쾌히 나와준 이규민 학생에게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네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앞에 이게 카메라가 있어서 제가 좀 말을 많이 떨고 좀 하고 싶은 말도 좀 제대로 못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음에 또 나오면 되지. 걱정하지 마. 네네네. 다음에 또 나오면 네. 돼. 다음에 뭐 말씀드리고 싶은 거 있으면 한 네. 번 더 네. 나오는 걸로 하고 아무래도 이게 제가 3년 동안 이렇게 하면서 생각했던 것들이랑 어떤 방법들을 알려드릴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3년의 어떤 생활을 한번 되짚어 볼 수 있는. 네, 3년 동안 그쵸? 제가 지내왔던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서 좀 추억도 돋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영상이 계속 남아 있는 부분이 되니까.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우리 이규민 학생을 옆에서 그리고 이규민 학생이 가장 어려워했던 수학을 3년간 지도하신 우리 이규민 학생 인터뷰를 보시는 우리 원장님의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글쎄 같이 이렇게 뭐 영상을 찍어보고 이렇게 옆에서 보니까 또 대견하고 또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원하는 학교에 입학해서 진심으로 축하하고 또 앞으로 지금 이제 시작이니까 네. 더 승승장구하는 우리 규민이 학생이 됐으면 네. 또 이 영상을 보시면서 또 많이 공부하는 우리 규민이 후배들 잘 활용해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특히 이제 학생들, 후배들, 네. 청주 고등학교를 비롯해서 우리 또 청주 지역 일반고 우리 후배들 오늘 규민 학생이 전달한 노하우 네. 잘 기억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2022학년도 수시 6관왕 이규민 학생과 함께한 사이다 토크 16번째 시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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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